자, 안녕하세요.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자, 맨 마지막에 부록이 있죠, 부록. 작년 시험 30일의 민법 기출문제. 그걸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첫 번째로 총칙까지 해설했고, 오늘은 그 물권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6페이지네요. 146페이지.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주로 법률 규정에 의한, 사실 행위에 의한 이 말이겠죠, 그죠? 자, 1번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관습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 이행 판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게, 즉 등기 필요하지 않는 법률 규정의 상속, 수용, 판결, 경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고, 형성 판결, 대표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경우에 형성 판결에서만 등기 없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행 판결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등기해야 변동된다가 안 돼 있고, 확정 판결 시에 변동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으려면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 돼야 됩니다. 형성 판결이 돼야, 그죠? 등기 없이 변동이 되고, 변동 시점은 확정 판결 시, 판결 확정 시, 판결 선고시가 아니고 판결 확정 시 또는 확정 판결 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상속도 역시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 4번에 경매도 법률 규정이죠. 경매로 낙찰자가 취득할 때도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언제? 매각대금 완납한테. 맞네요. 자, 5번에 건물의 신축도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실 행위죠. 사실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따라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중간 생략 등기네요. 자, X토지는 갑에서 을,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건 수없이 많이 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한테 지금 팔았습니다. 그 토지가 넘어갔어요. 을은 병한테 또 팔았습니다.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하지 않고 넘겼다. 이걸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한다. 이걸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지금 돼버렸다. 이거하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갑에서 을을 거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돼버렸다면 유효입니다. 그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갑이 을을 거치지 않고 갑한테 직접 내한테 넘기라고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원칙은 안 되는데 3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3자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3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3자 합의. 자, 그래서 3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을의 등기 청구권도 있고 갑의 대금 지급 청구권도 있고, 역시 병도 마찬가지로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 그래서 3자 합의가 있어도 원래 갑과 을 사이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1번의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자 합의가 있으니까. 자, 3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자 합의가 있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번도 맞네요. 3번도 맞고 4번에 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등기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병으로 이미 됐더라도 안 되고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도 없고 따라서 병은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어쨌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등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허가도 정상적으로 3번을 다 거쳐야 돼. 그래서 매매 2번, 허가 2번, 등기 2번을 반드시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도 허가 신청에 협조하라고 협력 청구는 있잖아요. 을은 갑에게 협력 청구권, 병은 을에게 협력 청구를 이래 해야지 병이 갑에게 협력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머니 만약 중간상의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등기 청구를 양도받아. 자, 3자 합의로 지금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 3자 합의 대신에 채권 양도, 을의 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를 받아가지고 이걸 채권 양도를 하거든요. 을의 등기 청구권, 즉 채권을 병이 양도받아가지고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려면 양도는 지금 을하고 병이 양도 합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갑도 지금 동의를 해야 3자 합의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갑에게 통지를 하는 것으로는 3자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통해서 병이 갑한테 직접 청구하려면 양도 당사자 을과 병, 그 다음에 갑의 동의, 그래야 3자 합의의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채권 양도 플러스 갑의 동의가 있어야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지. 갑에게 단순히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3자 합의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자, 3자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등기 청구를 양도받아서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틀리네 이거죠.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X로서 정답입니다. 자, 53번 물권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관한 물권자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이게 맞죠? 자, 물권적 청구가 소멸시효 대상이냐 했을 때 지금 채권적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근데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몰라요. 판례가 정확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주로 나와봤자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철거 청구, 퇴거 청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자,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렸어. 이렇게 무단으로.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 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래 했을 때, 그죠? 건물 소유자, 처분권 있는 소유자에게 하거나 또는 건물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을이 소유자 아닙니까? 그럼 갑은 당연히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병한테 지금 집을 팔아버렸네. 이렇게. 그럼 대금도 다 지급했어. 점유도 병이 하고 있어. 근데 등기만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병은 일종의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등기는 을 앞으로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을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까지 돼 있으면 실질적인 사실상의 처분권은 병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병을 실질적 소유자, 을은 형식적 소유자, 병은 알맹이 소유자, 을은 껍데기 소유자. 그럼 도대체 을하고 병하고 누구의 처분권이 있겠냐 했을 때 병한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소유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가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를 뭐라고? 실질적 소유자, 사실상 처분권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의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자,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는 일종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그 행위한 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등기 말소 청구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의 일종입니다. 3번도 X입니다. 자, 4번의 저당권자는 지역권자와 더불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4번도 X네요. 자, 이번에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의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자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전보 배상 청구를 가진다. 자, 소유자가 말소 의무자에 대해서 말소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그럼 소유권이 침해됐네요. 소유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침해되면은 그거는 불법 행위예요. 따라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무자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이래 해야지 이행불능,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의 그 해설 보세요. 말소 의무자가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불법 행위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를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을 잘 보시면 채권자, 채무자 사이가 아니고, 그죠? 물권자와 말소 의무자 사이입니다. 그래서 말소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물권과 그런 말소 의무자 관계이기 때문에 물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 행위로 전보배상 청구를 해야지, 그죠?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채무 자체가 없어요. 채권도 없고 물권과 말소 의무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X입니다.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54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많았죠?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먹을 수 있잖아요. 과실을 먹은 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해제된 경우에, 자, 해제의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만 이것이 적용되고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선이면 과실을 수취하고 악이면 돌려주고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서 선의자는 과실을 수취하고 악의자는 수취를 못하고 이리 되는 것이지, 여기처럼 해제된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고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렸죠. 해제된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에게도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된다. 틀렸고, 3번에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한 경우에, 자, 우리가 이제 배상 책임이,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자의 배상 책임은 우선 점유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3번에 책임 있는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네요. 그럼 책임의 범위는 자주이면서 선의일 때만 책임이 감경되어서 현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됩니다. 따라서 자주이면서 선의가 아닌 기타 세 가지 경우는 전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 딱 보면 악의의 점유자 이래 되기 때문에, 그죠?
악의의 점유자는 무조건 전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3번은 틀리네요. 자, 4번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점유자의 선택. 자, 점유자가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법의 비용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비용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유자는 받는 사람이고 회복자는 지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이래야 맞습니다. 4번도 X입니다. 자, 오늘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자, 갑이 지금 주인으로서 회복자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 점유자입니다. 무단 점유자입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비용 지출 3월 1일 날. 근데 지출된 비용을 청구는 5월 1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그 사이에 병한테 지금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어. 4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지출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갑인데 청구할 당시에는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결론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이면 그때는 갑에게, 또는 무효이면은 그때는 현재 병에게 이렇게 됩니다. 즉 만약에 요 계약이 적법 유효다 이래 돼 버리면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근데 계약이 죽어버리면, 무효가 돼버리면 현재 회복자 병한테 청구를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무효라 돼 있기 때문에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 갑이 아니고 현재 회복자 또는 양수인 병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54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라.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선은 등기 추정력은, 그죠? 등기된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추정력. 점유 추정력은 점유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그럼 이게 부동산 같으면 점유하고 등기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죠? 동산 같으면 뭐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점유 추정력이 동산에는 적용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이 토지라 칩시다. 토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로 보면은 갑이 소유자로 추정, 등기로 보면은 을이 소유자로 추정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제됩니다. 자, 1번에 등기부상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자, 원래 이제 그 모두 생략 등기로서 보존 등기 추정력은 강도가 다르거든요. 보존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고 특별법상의 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존 등기보다는 이전 등기가 강하고 이전 등기보다는 특별법상의 등기가 추정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전 등기는 당사자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틀리네요. 등기부상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주장,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전 등기. 자, 이번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198조에 있습니다. 조문 자체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 자, 3번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원인 없이 말소가 되면은 권리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고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원인 없이 불법으로 등기가 말소됐기 때문에 권리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고 권리 존속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그래서 3번은 맞다. 자, 3번의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에는 등기 추정력이 적용됩니다. 자, 5번에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다. 위조됐다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죠? 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면은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별법상의 등기라면은 위조가 된 것으로 증명이 되어도, 그죠? 추정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법상이 아니고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뭐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는 주로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죠? 이전 등기에서 그 원인이 되는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은 이전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을 한번 볼까요? 자, 세 사람이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세 사람이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대지, 가벌병, 세 사람이. 나대지. 자,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로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당연히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보존 행위를 근거로, 그죠? 공유물 전부에 대한 제3자 취득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이거를 불법 점유해서 취득시효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취득시효. 시효 취득을 하려고 그래. 이 나쁜 놈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정이 취득시효를 하려고 그런다. 그럼 정의 취득시효를 막으려면은 갑도 막을 수 있고 을도 막을 수 있고 병도 막을 수 있어요. 보존 행위를 근거로 갑도 을도 병도 공유물 전부에 대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또 자기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 중단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공유물 전부도 중단시킬 수 있는 반면에 있기 때문에 지분에 관해서도 당연히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공유물 전부에 대한 중단도 되고 자기 지분에 관한 중단도 시킬 수 있다. 1번은 X. 이번에 갑과 을이 건물을 신축하게 돼요. 나대지의 건물 신축은 관리 개념을 넘어서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행위는 세 가지거든요.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고, 처분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전원이. 그러면 자, 갑과 을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것은 처분이기 때문에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3번에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부를 포기해요. 그럼 이 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행위 아닙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행위다. 자, 그래서 지분의 포기를 통해서, 그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분 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말소 등기를 해야 그 지분이 소멸한다. 즉 등기를 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 자, 4번에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토지를 임대 줬습니다. 임대가 안 되죠. 임대는 관리이기 때문에 3분의 2 과반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임대가 안 돼요. 정한테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정은 불법 점유자가 돼버립니다. 불법 점유자. 그래서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불법 점유를 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를 해서, 그죠? 300만 원의 이득을 누렸다면은
당연히 갑은 100만 원을 정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3분의 2가 임대를 했다. 그러면 적법점유이기 때문에 나머지 을과 병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관리를 할 수 없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법점유자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을과 병은 각각 100만 원 청구, 1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되고 이렇습니다. 맞고 5번의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자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자, 이 사람은 원래는 배타적으로 점유를 못 하잖아요. 배타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과반수가 안 되는 이 사람이 토지 전부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 보존행위 차원에서 안 됩니다. 자, 이 판례는 지금 바뀌었어요. 2020년 5월 달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 나와버렸다. 자, 과거에는 과반수 미달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은 토지 전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토지 전부를 가져와 이건 안 돼. 내가 점유할 테니까 전부 가져와 이건 안 돼. 그때는 너의 독점 상태를 풀어라. 독점 상태를 해소하라. 같이 점유하자.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 이 정도만 청구하지. 내한테 인도해서 가져와라.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5번 2020년 5월 20일자 판례 해설이 고려되어 있네요. 그래서 5번도 2020년 5월 20일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맞는 소리가 됩니다. 5번. 자, 7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국유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겠느냐? 됩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안 되고요.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은 대상이 됩니다. 맞고 이번에 중복등기, 이중등기로 인해서 무효인 보존등기. 원래 등기부 취득시효를 하려면 10년 점유, 10년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10년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도 돼요. 그런데 무효의 등기라도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것이 이중보존등기, 중복보존등기에 걸려서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자, 3번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는 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이 차이가 이제 이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사버렸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면은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를 하지 않고, 자, 이 사람은 지금 을은 매수인이 있단 말이에요.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 근데 갑의 토지를 허락 없이 을이 20년 이상 점유해가지고 취득시효를 해버렸습니다. 취득시효.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자로서 등기청구를 또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을이 이제 채권을 이제 을다시한테 양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양도. 채권도 이제 양도성이 있거든요. 물건은 당연히 양도성이 있고 채권도 특수한 경우는 양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양도를 하느냐, 그냥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냐. 자, 보통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채권이기 때문에. 왜? 그리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이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의 허락을 받아야 남한테 넘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매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매매를 통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양도할 수 없고, 그죠? 갑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취득시효는 갑하고 을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어요. 거래관계가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을이 점유를 해버렸다. 그래서 갑하고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갑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갑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갑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그죠? 소유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에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조하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하고 5번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했지만, 자,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25년을 을이 점유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20년 차고, 여기 10년 차고, 여기가 23년 차입니다. 자, 23년 차에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 저당권을 설정해 드렸는데 그죠? 병합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23년 차에. 자, 그러면 원래 소유자하고 완성자, 자, 을이라는 사람은 20년 점유하고 자주 점유하고 평원 공유는 점유했습니다. 그걸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놈의 완성자하고 소유자가 싸우면 완성자가 이깁니다. 근데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 제3자,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10년 차에 있는 게 같다. 이건 완성 전에 승계인이고. 그래서 완성 전에 승계인하고 싸우면 을이 이깁니다. 근데 완성 후에 승계인하고 싸우면 을이 져요. 그래서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 즉 저당권으로 제한되는 채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하니까 소유권 취득해왔자 이게 불안하다 봐. 저당권 실행이 될까 봐서.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대신해서 갚아버렸어요. 이렇게. 갚아가지고 저당권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니를 대신해서 갚았으니까 돈 내라 하면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냐.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판례는. 왜 그러냐. 자, 을은 잘 보세요. 요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하면은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5억짜리야. 5억짜리. 근데 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돈 빌려준 게 3억이야. 이렇게 3억짜리. 3억을 빌려줬어. 그럼 3억짜리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실질적으로는 2억짜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단 말이야. 2억짜리. 그러면 을이 갑을 대신해서 3억을 갚아가지고 저당권을 없애버리면 5억짜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갚아서 저당권을 없애버리면, 그죠? 자기가 2억짜리를 취득하는 것에서 5억짜리 취득으로 늘어나 버려. 3억의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갚았지 갑의 이익을 위해서 갚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켰다고 해서 을은 갑한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구상권 행사도 안 된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완성 후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수탁자에게, 자, 이 사람이 병이 명의신탁자입니다.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고 이렇게.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 원래의 소유자인데 갑에게 등기를 지금 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명의신탁을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해지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23년 차에 신탁자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해지를 한 요 신탁자가 우리가 말하는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이 돼가지고 을이 이 사람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냐? 맞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함으로써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23년 차에 넘겨받은 신탁자도 등기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 이해관계인 제3자이기 때문에 을은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죠? 자, 58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지료의 직업은 요소다. 틀렸죠? 자, 임대차의 요소는 차임, 전세권의 요소는 전세금. 그러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에서는 지료 직업이 요소가 아닙니다. 즉 무상의 원칙입니다. 자, 기억은 X. 년
자,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다. 정상적으로 소멸했죠? 정상적으로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지상물이 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자, 디귿에 지료 체납 중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많이 했는데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겠다.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소유자.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을이 지상권자라 을이 지상권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3년을 지료를 연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연체를 했는데 갑이 병한테 지금 팔아먹었어. 이렇게. 병은 양수인이야. 그럼 갑에 대해서 1년을 연체했고 병에 대해서 2년을 연체했고 병에 대해서 1년을 연체해서 총 3년을 연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 병한테는 1년을 연체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을 청구하는 자신에게 2년 이상 연체가 돼야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자의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렀다.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2년에 이르러야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X입니다. 자, 리얼의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와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뭐 아주 좋은 문제인데, 자, 지금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지금 잡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A는 불안합니다. 왜? 여기에 갑이나 제3자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땅에 대한 담보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죠? 여기다가 다시 A 명의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요.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빌려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럼 이 지상권은 정말 은행에서 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담보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담보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를 목적으로 일종의 지상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또는 담보 지상권이라 합니다. 담보 지상권. 그러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갑이 돈을 갚아서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지상권 소멸 이래 돼 버립니다. 주인이 죽어버리면 종도 죽어버리고 종의 종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이 돼 있는데 만약에 제3자가 불법으로 건축을 해버렸어. 여기에 건축을 해버렸어. 제3자가. 응? 불법 점유를 해버렸어. 불법 점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지상권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청구, 땅 사용료 내라, 지료 청구, 지료 상당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안 됩니다. 왜? 이 지상권은 갑의 토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봤다. 지료 상당, 임료 상당을 내라. 이렇게는 안 돼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나? 이게 건축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저당권의 가치가 침해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즉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지. 그죠? 지상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사용료 상당을 청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만약 한다면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얼. 그렇게. 자, 59번 한번 볼까요?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요역지 소유권은 주권이고 지역권은 종권이라고 그랬죠.
요역지 사용권은 주권, 지역권은 종권. 주권이 양도되면은 종권도 양도 이전된다. 부종성 원리.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따라서 취득한다. 2번은 맞네요. 자, 그 다음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지역권. 그리고 지역권을 딱 보시면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갑의 토지이고 을의 토지고 이렇게. 여기를 지역권으로 다닌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을의 토지는 요역지, 갑의 토지는 성역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요역지가 A, B, C 세 사람이 소유한다. 그러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해도 나머지도 따라서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죠? 지금 이제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미 A, B, C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그 소멸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막아야 되느냐? 한 사람이 막아도 소멸이 중지되느냐? 한 사람이 막아도 소멸이 중지되면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권의 취득 또는 존속, 요거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의 소멸은 어렵게, 이런 취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A, B, C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2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하는데, 그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여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원이 다녀야 소멸 시효가 중단되느냐? 한 사람이 다녀도, 한 사람이 중단시켜도 전원을 위해서 중단되느냐? 전원을 위해서 중단된다. 한 사람이 중단을 해도. 왜? 한 사람이 중단시켜도 전원이 중단됨으로써 세 사람의 지역권 존속은 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 중단이고, 만약에, 그죠? 요 세 사람이 취득시효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취득시효. 20년간은 그냥 갑의 허락 없이 다녀가지고 A, B, C가 취득시효 하랍니다. 그러면 그때 A, B, C가 취득하는 것을 갑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중단이랍니다. 그러면 A, B, C가 취득하는 것을 갑이 막으려면 한 사람에게 막으면 되느냐? 전원에게 막아야 되느냐? 전원에게 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C가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때 갑이 그걸 막으려면 전원에 대한 사유로 막아야 된다. 갑이 막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즉 을이 유지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이나 존속이나 유지는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 B, C가 여기를 다녀서 취득시효 할 때 갑은 그걸 막으려면 전원에게 중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자,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 중단, 즉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에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기를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여기를 통행함으로써 편의를 받는 토지가 있음을 당연히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거 당연합니다. 자, 5번은 안 봐도 되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60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 등기를 맞춰줬다. 건물 전세권이네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1년입니다. 최단 기간이 1년이다.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1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자, 1번에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 맞습니다.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1년이고 최장 기간이 10년입니다.
이번에 전세권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전세금을 꼭 전세금 3천이다. 그럼 3천이면 3천만 원을 꼭 줄 필요 없어. 예전에 3천만 원 빌려준 적이 있어. 그러면 기존의 그 3천만 원 채권으로 퉁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고. 자, 3번에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자, 이것도 뭐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라 한번 봅시다. 땅 주인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해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을이 전세권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갑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전세 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죠? 자, 이때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은, 그죠? 을의 전세권에. 자, 건물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권리를 두 개 가지고 있네요.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권은 주권이고, 땅에 대한 지상권은 종권이고, 그래서 주권의 전세권을 잡아버리면 종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잡아버리면, 그죠? 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권, 지상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서 을이 지상권을 활용해서 땅을 밟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304조에 나오고 있거든요.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건물 소유권은 주권, 지상권은 종권. 주권에다가 전세를 설정해버리면 종권에도 전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지상권을 활용해서 땅을 밟을 수 있다. 맞네요. 자, 3번은 304조로서 맞고, 4번에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습니다.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입니다. 따라서 등기 필요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므로 을은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해서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5번에 합의한 전세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로 추정된다. 자, 합의한 존속기간. 전세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5년, 예를 들어서 2월 1일까지다. 이렇게 전세기간이. 그러면, 자,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전세 등기는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일 날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를 하면 이 등기는 쓸모가 없어서 무효냐?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은 성립이 됐고 등기를 함으로써 그 실제로 전세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나중에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꼭 전세 기간이 시작되고 난 뒤에 등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등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시작을 해도 괜찮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합의한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 등기가 마쳐진 경우도 그 등기는 유효로 추정된다. 이래 맞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의권입니다. 용의권. 조금 쉬었다가 담보권을 가지고 한번 판단.